실제 평형대에 비해서 사용 면적이 작게 나오는 아파트예요.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용 면적이 한 15평 정도뿐이 되지 않는 아파트인데 여기에 한 가지 장치만 조금 더해줬어요. 지금은 가구 도어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도어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DTRD 백주현입니다. 오늘은 공덕동에 있는 작은 소형 평수 아파트에 나와 있어요. 이 아파트는 이제 막 입주를 하기 시작한 아파트인데요. 우리 고객님께서는 이 아파트를 수리를 하고 들어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 평형대에 비해서 사용 면적이 작게 나오는 아파트예요.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용 면적이 한 15평 정도뿐이 되지 않는 아파트인데, 우리가 소형 평수의 아파트들을 접근할 때 집을 넓혀주기를 시작하고 디자인을 잡는데, 이 아파트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파트 어떻게 풀어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현관은 구조적으로 지금과 많이 다른 점들은 없었어요. 20평대에 걸맞지 않는 큰 현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더 확장시켜주는 작업들은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적용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맞은편에 있는 세탁실로 들어가는 가구 도어는 똑같이 있었지만 몰딩들이 크게 돌아가고 그 부분에 도배지가 올라타 있고 실리콘이 싸져 있고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 형태였고요. 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끊어지는 라인들 로 정리되지 않고 가로의 라인들, 파져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집을 정돈되어 보이지 않게 만드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데 집중했습니다. 현관에 들어가는 이 신발장의 형태들을 가장 심플하게 세로로 들어가는 라인들을 강조시켜서 만들고, 전체적으로 길이감과 크기는 충분했지만 좌우의 폭이 꽉 차 있는 장이 있을 때는 좁게 느껴질 수 있어서 이렇게 한쪽 공간을 오픈시킴으로 인해서 공간의 깊이감을 확장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수납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하단부에는 벤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잠깐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도 있고, 이 공간 안에 이렇게 펜던트 조명과 간접으로 떨어지는 곳들, 신발장 하단의 간접들, 이런 부분들을 심어 넣어줌으로 인해서 공간을 조금 더 깊이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거실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우리한테 가장 많은 고민을 안겨준 공간이에요. 사실 거실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 고객님과 같이 디자인을 10가지 이상 잡아서 굉장히 많은 배치들을 실험해보고 결국엔 이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거실은 본래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방이 안방 하나가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반대벽 끝까지 한 번에 쭉 오픈되어 있는 넓은 공간이었어요. 대신 주방은 조금 협소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집을 항상 더 활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 식탁과 의자와 TV를 쭉 배치하는 것들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이 공간은 고객님과 한참 많은 얘기를 통해서 따로도 분리해서 쓸 수 있고, 이렇게 오픈해 놨을 때는 안쪽으로 투과될 수도 있게끔 실을 하나 구성하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주방의 형태를 조금 넓게 뽑아줌으로 인해서 활용도는 다른 방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거실 쪽에서는 똑같은 소재를 활용한 상판 밑에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방 내부 쪽에서는 똑같은 마감재 상판 하단을 오픈시켜 놔서 이쪽을 테이블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공용부가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실을 만들지 않을 때는 아일랜드의 형태가 더 길어지기도 하고 뒷면에서 채광을 받게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고객님께서 집중하실 수 있는 공간이 하나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집중해서 작업을 쭉 이뤄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이렇게 블라인드를 내려놨을 때 안쪽에서 게스트분들이 쉬고 가실 수도 있는 이런 공간을 하나 배치하는 형태로 만들면서 대신 주방 쪽을 조금 더 넓게 풀어드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공용보다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두 가지를 고민했고요. 첫 번째는 가벽의 구성이에요. 공간에 가변성을 조금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간을 분리할 때 벽체로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가구와 유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할 때는 오픈시켜서 하단에 가구 하나만 놓여있는 형태로 느껴지게끔, 원할 때는 블라인드를 내려서 공간을 분할시켜 놓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복도가 굉장히 좁은 형태로 구성되어질 수뿐이 없었기 때문에 복도로 들어올 때에 한쪽 벽체를 곡면으로 둥글려서 들어올 때의 시야를 조금 더 넓게 확보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방의 형태예요. 거실 공간이 블라인드를 내려놨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기존의 주방 형태를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기존 주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좁게
없고 협소한 안쪽 공간에 팬트리가 하나 위치해 있었는데 그 공간을 실내로 끌어들이면서 실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만들어주고 아일랜드의 형태를 3m 이상 뽑아주는데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였어요.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이 실내로 구성된 공간에서 밖을 바라봤을 때의 풍경입니다. 우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책상으로 쓰여지는 상판과 유리 반대편에 넘어가 있는 장의 상판, 그리고 한 번의 뷰로 펼쳐져서 보이는 아일랜드의 색상이 한 번에 통일되게끔 해서 이 안쪽에 있어도 바깥쪽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끔, 그리고 이곳에 앉아서 저쪽에 있는 블라인드가 열리면은 풍경이 보일 수 있게끔 공간을 구성하는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주방이 여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을 분할하기로 마음먹고 나서는 주방의 위치가 변경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보이는 이 공간에서부터 안쪽까지 공간은 복도가 쭉 이어져 오는 팬트리 공간으로 묶여 있었고, 이 공간 안에서 나가는 발코니가 이쪽에 이제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간 때문에 우리가 주방의 가로로 확장을 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었죠. 해서 우리는 이 팬트리로 쓰여지는 공간을 실내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딱 하나 허물어준 벽체가 여기 있는 벽체였어요. 벽체를 허물어서 전체적으로 좌우의 길이를 넓혀주고 아일랜드의 길이를 충분히 뽑아줄 수 있었고, 뒷면에 보이는 대피 공간으로 나가는 공간이 너무 문으로 위치해져 있으면 집이 정돈되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끝부터 이 끝까지 다 도어로 인식될 수 있게끔 해서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주방의 형태를 만들었고, 여기에 한 가지 장치만 조금 더해줬어요. 지금은 가구 도어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도어는 슬라이딩 포켓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도어를 열면은 보조 주방의 형태가 갖춰져 있어요. 아까처럼 문들을 다 닫히게 해서 쭉 다 가구 도어처럼 보이게끔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포켓 도어들을 열어놨을 때는 안쪽으로 깊이감이 조금 더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주방이 조금 확장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공간에 문을 달아 놓은 이유는 우리가 이 뒤쪽에 보기 싫은 것들을 조금 숨겨놓고 지내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왠지 오늘은 설거지가 너무 하고 싶지 않은 날, 그런 날들은 뒤쪽 공간에 얘네들을 조금 놓고 안쪽을 닫아서 지저분한 것들을 안 보이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공간은 열었을 때 조금 더 색다른 느낌들을 주기 위해서 현관문에 배치한 컬러와 비슷한 톤의 상하부장을 구성을 해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 아일랜드의 전면부 모양입니다. 이 아일랜드 형태도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여기에 테이블을 매립하는 방법에서부터 아일랜드에 단차를 주는 법들, 뒷면을 세라믹 마감을 할지 조명을 넣고 마감을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선택된 시안이고요. 너무 네모 박스로만 읽혀질 수 있는 이 아일랜드에서 안쪽으로 모양을 파주고 박스 하나가 더 삽입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남는 요만큼의 공간을 수납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고, 복도에서 쭉 들어왔을 때 사각 형태로만 만들어져 있는 아일랜드가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단차이가 생기고 안쪽으로 들어간 공간이 보임으로 인해서 답답함도 줄여주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비율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비율을 딱 맞춰서 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자, 저와 함께 실평수 15평인 집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어떠셨을까요? 저희는 우리 고객님과 함께 엄청 많은 고민을 해서 이 집을 결국엔 분할하는 형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장점들을 찾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만약에 이 집이 우리 구독자분들 집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는 정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집에서 머무는 사용자의 특성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거주하신다고 하면은 방을 나누실지 아니면은 넓은 거실을 사용하실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DTRD 백주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